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얹을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글을 많이 이제 또 읽고 첨삭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분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이 돌려차기남 반성문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발췌해서 이제 딱 그 뭐 몇 가지 부분만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쭉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무슨 마음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반성문 전문입니다. 전문.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한다. 저 항소 이유서 이렇게 쓴 건 저도 처음 봐요. 자, 왜 항소를 하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내 형량이 너무 무겁다. 그리고 둘째, 피고인이 내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전부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나봐요. 여기 동그라미 치는데 전부 저지른 바가 없는 건 아니고 일부를 저지른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 오, 그러니까 여기다 오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타로 부착명령이라는 게 이제 그 전자발찌겠죠?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러이러한 누구입니다. 우선 저희 피해본자분께 죄송합니다. 31살에 사고치고 교도소 가고 지금도 복역 중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어머님께서 해주신 밥보다 이곳에서 먹은 밥이 더 많을 정도로, 되게 이분이 그 전과가 굉장히 많죠. 전과가 18범인가 14범인가 18범인가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제가 이번에 깊고도 깊게 깨달으며 마지막 재판이기에 선처를 바라는 심정이 너무 커서, 그리고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대로 끝나면 나이가 43살이 되겠다. 부모님은 70이 넘어가시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꿈이나 희망이 없어서 항소 이유를 쓴다. 저의 착각과 오해로, 그러니까 이분이 뭐 상대에게도 좀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이게 이제 상해에서 살인미수가 된 거를 본인이 이제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죠. 살인하려는 건 아니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는 죄명이나 형량도 다 제각각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항소 이유서가 130페이지 정도 됩니다.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 볼 거는 한 5페이지 정도예요. 왜냐면은 나머지 내용은 다 이 다른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판례들을 이렇게 모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묻지마 범죄는 형량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징역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전과가 많아서 그런 거라면은 저는 형 집행을 다 했다. 그래도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누범 기간에 사고 저지른 것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범죄 이 과정에서도 계속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두 경찰서에서 동시에 잡힌 적도 있어요. 범죄를 동시에 두 개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살인하려는 의도나 흉기나 동기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흘려 죽일 수도 있다는 진술로, 그러니까 상대의 진술만으로 살인하려는 자로 비추는 거는 잘못된 거다. 본인이 살인미수 판례를 훑어봤는데 흉기는 기본이고 살해하라는 마음을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 나보다 더 충악하고 잔인한 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비교적 이제 덜 흉악하고 덜 잔인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형량도 살인이다. 이게 지금 살인이지 살인미수는 좀 더 적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사가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상해만으로도 공소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살인미수한 거는 공권력 남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상해로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수사가 더 진행되고 다른 증거가 나오고 이러면서 바뀐 거예요, 공소장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거죠.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찰이 다른 것도 이상합니다. 근데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거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추가 수사 지시 내린 경우도 있고. 저는 운동한 적도 없고 본인이
경호업체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것이 아니 경호원 같은 호신술 하는 이로 보시는데 저는 그런 호신술 하는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모자라면 가서 유치권 행사하고 경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 때리는 사람이 아니다. 돌려차기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불 덮고 자고 하면서 숙소에서 일만 하면서 지내려고 했다. 이 얘기는 왜 쓰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랬다는데, 그리고 내가 범행 당시 CCTV를 봤는데 제가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 감경해달라는 거죠. 주치 감경. 제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본인이 사람을 발로 폭행하고 그 뒤에 행동을 보면은 술 많이 마셨기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행동이나 걸음걸 보면 술 많이 취한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나 봐요. 그 검사 측에서. 근데 나는 사실 술 취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한 진술을 여기다 첨부를 했어요. 제가 그건 뺐어요. 그건 이제 그 사람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뺐는데, 피해자에겐 죄송하지만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피해자는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냐? 응? 피해자는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1심 재판 때보다 방청객들이 더 많이 왔다. 근데 이 피해자가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글도 잘 쓰는 걸 보면은 솔직히 이 진단서나 소견서나 탄원서로 이거 다 피해자니까 이 사람 말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사화가 많이 됐죠. 이 부분이 제일 기사화가 많이 된 말인데, 회복되고 있고 말도 너무 잘하고 글도 잘 쓰니까 이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피해자라고 너무 많이 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맞다. 지금 푸드리 햇번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지금 반성문을 읽고 계십니다. 항소 이유서 중에서 반성문 쪽을 읽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검찰도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끼워 맞추고 짜 맞추고 결국 DNA가 안 나온 것처럼 뽑기 하면 하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하지만 DNA가 발견되고 바지에서 그것 때문에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거죠. 검찰도 지금 끼워 맞추기식이다. 지금 여러분 반성문을 읽고 계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는 게 이제 본인이 인정하는 처음과 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살인미수 12년 너무하다. 보호관찰 조사 결과 내가 재범성이 높다고 돼 있는데 그전 전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범성이 높아서 보호관찰을 오래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내가 전과가 많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주장을 펴냐면, 한 권의 책을 한 번에 두 번에 여러 번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듯이 이해 못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저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과가 18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8번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한 권의 책을 한 번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어딨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러 번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듯이 나도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전과 18범이시고, 이 항소 이유서를 보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판결, 살인, 살인미수 중상의 판결, 그래서 내가 분홍색 평광펜으로 표시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판사님이 좀 보시고 내 판결에 좀 참고를 하셔라는 말씀이에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쵸. 나정님, 김 기자 목소리로 저 글을 들으니까 인지 부조화가 오네. 저도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현타가 오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사님한테 이제 붉은 형광펜을 끄어놨으니까 보라고 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기사화가 많이 된 이분의 반성문이에요. 이제 베이우스님, 판사님이 판례 더 잘 알아. 그렇죠. 판사도 기가 찰 때 빈츠님 이렇게 썼고, 근데 그 다음 반성문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이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읽고 나서 이게 좀 앞에 반성문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만일까요? 이 반성문은 내용이 딱히 없어요. 어떤 범죄에도 쓸 수 있는 반성문이에요. 날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인철을 살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생각하고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도 넘어가지 않고 나쁜 일을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모두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시험으로 옮기기 전 깊게 생각하고 순간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충실한 원칙을 지겠습니다.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들을 수 없는 큰 사건 이용에 후회만 막시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아무 범죄나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전혀 구체적인 얘기가 전혀 없죠. 약간 앞에 거랑 좀 달라졌죠, 내용이. 그때도 되돌릴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 돌아간다면 제 성실한 마음가짐을 제가 싫습니다. 깊이 인식하고 새기게 됐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선량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저의 가련한 처지를 살피시어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무슨 내용인지 그냥 그러게요. 유영대님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놀랐어요. 이게 이분의 항소 이유서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전문을 좀 봐야겠다, 이게. 왜냐면 뭐 맥락을 좀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래도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이걸 좀 읽으면서.